지금 일어나 주세요. 제 아들이 이 자리에 앉아야 해요. 금발 여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드디어 평온을 찾은 패트리샤 존슨의 순간을 가로질렀다. 수년간 절약하며 모은 돈으로 그녀는 다리 공간이 넓은 좌석이라는 작은 사치를 자신에게 허락한 참이었다. 1등석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편안함에 가장 가까운 자리였다. 카렌 윌리엄스는 명품 시계와 고급 핸드백을 착용한 채 패트리샤의 거절을 마치 개인적인 모욕인 양 쳐다보았다. 이해가 안 돼요? 제 아들이 창가 자리에 앉아야 해요.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녀 옆에 앉은 8살짜리 아들은 아마 엄마를 보며 배웠을 법한 경멸 어린 시선을 숨기려조차 하지 않았다. 패트리샤가 정중히 자신의 탑승권을 보여주며 자리가 확인된 것임을 설명하자 카렌은 그녀의 혈액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내뱉었다. 승무원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자기 위치도 모르고 설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테니까. 카렌의 우월감 어린 미소는 자신이 부유하고 백인이라는 이유로 승무원이 당연히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내 복도에 나타난 승무원 김인숙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카렌의 미소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후 5분 동안 벌어진 일들은 승객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진짜 반전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바로 젊은 한국인 승무원의 인생에서 패트리샤 존슨은 비행기 탑승구를 향해 걸으며 가슴이 설렜습니다. 10년간의 끊임없는 야근과 주말 근무 끝에 드디어 그녀는 자신에게 작은 사치를 허락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은 아니지만 더 넓은 다리 공간이 있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던가요? 이번 여행은 완벽할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화롭고 편안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휴식. 24시 좌석에 자리를 잡은 패트리샤는 새 책을 꺼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당신 자리 좀 비켜줄래요?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가 그녀의 평온함을 깨뜨렸습니다. 패트리샤가 고개를 들자 복도에 서 있는 백인 여성과 그녀의 아들이 보였습니다. 여성의 금발머리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손목에는 패트리샤의 한 달 월급보다 비싼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제 아들이 창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데요. 카렌 윌리엄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문이 아닌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앉을게요. 패트리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표정은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건 제가 지정받은 좌석이에요. 특별히 다리 공간을 위해 추가 요금을 지불했거든요. 카렌의 아들이 발을 구르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창가에 앉고 싶어, 지금 당장. 그 소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다른 승객들이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렌은 더 가까이 몸을 숙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비행 중에 불안해해요. 그냥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당신에겐 별거 아닐 텐데. 그녀의 눈빛에는 네가 누구인데 감히 거절해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리, 그녀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양보되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감.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제가 특별히 선택했어요. 패트리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렌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승무원을 부르겠어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처음이네요. 그녀가 아들을 끌고 복도를 따라 사라지자 패트리샤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변의 몇몇 승객들이 그녀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진 않았습니다. 그때 작고 단정한 한국인 여성 승무원이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인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패트리샤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면서 그녀의 눈에는 이해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이 대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긴장감에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김인숙 승무원이 정중하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깔끔한 유니폼과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는 전문성을 뿜어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패트리샤가 즉시 알아차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해와 공감이 깃든 따뜻함이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인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렌이 인숙 앞에 당당히 서서 말했습니다. 이 여성이 제 아들의 창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어요.
제 아들은 비행 공포증이 있어서 창가에 앉아야만 해요. 인숙은 침착하게 두 사람의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이며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패트리샤는 인숙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식의 표정이었습니다. 윌리엄스님, 인숙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귀하와 아드님은 22A와 22B 좌석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존슨님은 본인의 지정 좌석에 앉아 계십니다. 카렌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아들이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편의를 아이의 필요보다 우선시할 수 있죠? 인숙의 눈에 깃든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결의였습니다. 그녀는 패트리샤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두 여성 사이에 무언의 이해가 오갔습니다. 부당한 기대와 불평등한 대우의 무게를 잘 아는 두 사람 사이에 공감되었습니다. 윌리엄스님, 인숙이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승객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각자 지정된 좌석이 있습니다. 존슨님은 자신의 좌석에 앉아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기내의 다른 곳에서 함께 앉을 수 있는 두 좌석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카렌은 인숙을 노려보다가 패트리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굴복했지만 후회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항공사를 선택할 때 이 경험을 꼭 기억하겠어요. 카렌이 독서를 뱉었습니다. 고객 서비스라는 게 이런 건가요? 인숙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승객을 공평하게 대우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른 좌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렌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끌고 떠나자 기내의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대립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숙이 떠나기 전 그녀는 패트리샤에게 작은 미소를 건넸습니다. 그 미소에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작은 순간의 연대감이 낯선 하늘 위에서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인숙이 떠난 후 패트리샤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 옆에 중간 좌석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부드러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패트리샤가 고개를 들자 캐주얼한 청바지와 단정한 버튼다운 셔츠를 입은 30대 초반의 흑인 남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베이커입니다. 그가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방금 상황을 다 지켜봤어요. 정말 멋지게 대처하셨습니다. 패트리샤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낯선 이의 지지는 예상치 못한 위안이었습니다. 패트리샤 존슨이에요. 감사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 아니네요. 마커스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마커스가 그녀의 노트북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패트리샤는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금융 서비스 회사를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 전략을 개발하고 있어요. 컨설턴트로 일하죠. 마커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저는 텔스트라 파이낸셜에서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도 비슷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죠.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마커스가 자신의 회사에서 겪은 도전과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패트리샤는 그의 진정한 관심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카렌의 적대감 이후 이 따뜻한 교류는 신선한 공기와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고 음료 서비스가 시작되자 그들의 대화는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마커스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주로 백인 환경에서 일하다 보면 그 미묘한 공격들이 쌓이죠. 넌 내 동료들과는 다르네 라는 말이 칭찬인 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패트리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면 너는 정말 잘 표현하는구나 라고 말하죠. 마치 그게 놀라운 일인 것처럼요. 그리고 실수는 절대 허용되지 않죠. 마커스가 덧붙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패트리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2배로 열심히 해야 하고 2배로 조심해야 하죠. 그들의 대화에는
공유된 경험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웃음도 간간히 터져 나왔고 그것은 이전의 긴장감을 완전히 없애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카고에 가시나요?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네, 웰링턴 파이낸셜과의 미팅이 있어요. 당신은요? 저도 시카고로 가요. 내일부터 3일간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들이 정보를 교환하려는 찰나 인숙이 다시 복돼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평소 침착한 표정에 미묘한 걱정의 기색이 비쳤습니다. 인숙은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슨 씨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윌리엄스 씨가 당신에 대해 공식 불만을 제기했어요. 인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석 승무원에게 당신이 적대적인 행동과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어요. 패트리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뒤집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상호작용을 목격했고 그녀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상급자에게 명확히 알렸어요. 인숙이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나요. 마커스는 패트리샤를 바라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정말 믿을 수 없군요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숙이 자리를 떠난 후 패트리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견뎌야 하는 현실이에요. 항상 완벽해야 해요. 절대로 짜증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실수라도 기존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테니까요.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 세금이라고 부르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불해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에요. 패트리샤의 눈에 순간적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단어가 그녀의 일상적 경험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항상 2배로 노력하고 절반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때 인숙이 음료 트롤리를 밀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패트리샤와 마커스에게 주문하지 않은 음료를 건네며 은밀한 연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이름이 김인숙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7년 동안 이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의 여유가 생기자 인숙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완벽한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이 종종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과 대화하길 원했던 이야기, 그리고 매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끝없는 투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눈빛을 알아봤어요. 인숙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당하게 차지한 공간을 단지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방해물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을 패트리샤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말없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 작은 순간에 세 사람 사이에 강력한 연결이 형성되었습니다. 공유된 투쟁과 계속되는 회복력의 묵시적 인식이었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다른 승객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연대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가끔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맹자를 만나게 되죠. 마커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패트리샤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카렌의 거짓 주장이 이 비행을 넘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직업과 평판은 그런 악의적인 공격에 얼마나 취약할까요? 비행기가 어둠 속을 가르며 시카고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패트리샤와 마커스, 그리고 틈틈이 찾아오는 인숙 사이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인숙은 잠시 휴식 시간을 이용해 그들 앞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내일 승진 심사 결과가 나와요. 인숙이 살짝 흥분된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수석 승무원 자리예요. 제 상사가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제 능력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했어요. 세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이란 카렌과 같은 까다로운 승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조용히 웃음을 나눴습니다.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일한다는 것은 인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이 시험장 같아요. 제 억양 때문에 저를 무시하는 승객들, 제 이름을 발음하려고도 하지 않는 동료들, 처음에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패트리샤는 공감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너무 예민하다거나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을 듣죠. 아니면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라고요. 마커스가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년간의 비슷한 경험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인숙의 눈가에 미소 주름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우리가 서로를 지지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윌리엄스 씨가 당신을 대했던 방식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어요. 패트리샤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컨설팅 세계에서 종종 유일한 흑인 여성으로서의 경험, 그녀의 아이디어가 무시되다가 백인 남성 동료가 같은 제안을 했을 때 갑자기 혁신적이 되는 상황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커스는 인사부에서 마주하는 미묘한 공격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수한 자격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위가 미묘하게 의문시되는 방식, 다양성 채용에 대한 그의 노력이 자격 기준을 낮추는 것으로 잘못 해석되는 방식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불평이 아닌 공유된 현실로 전달되었습니다. 각자가 즉시 인식하는 진실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그 모든 상처와 분노를 안으로 삼켜야 한다는 거예요. 패트리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강렬했습니다. 정당한 분노를 표현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적인 흑인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니까요. 인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외국인이 되죠. 마커스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협적인 흑인 남성이 되고요.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강력한 연결감이 흘렀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에서 온 세 명의 전문가가 불공정한 기대와 미묘한 편견에 맞서 싸운 경험을 공유하며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품위를 지키며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숙이 다시 업무로 돌아가야 할 때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무원과 승객 사이의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제스처였습니다. 시카고행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연결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비행이 곧 착륙합니다. 인숙이 떠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닌 것 같네요. 기장이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착륙을 알리는 방송을 했을 때 패트리샤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수한 불빛들이 마치 거대한 전자 회로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요. 윌리스 타워예요. 마커스가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가리켰습니다. 그의 어깨가 패트리샤의 어깨에 살짝 닿았고 그 접촉은 기분 좋은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패트리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비행이 불쾌한 대립으로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우정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마커스와 연락처를 교환하며 내일 그녀의 프레젠테이션 후 커피를 마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내 발표에 대해 솔직한 피드백을 주면 좋겠어요. 패트리샤가 말했습니다. 외부인의 관점은 항상 가치가 있으니까요. 마커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꺼이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시카고 최고의 딥디시 피자 가게로 모시겠습니다. 출장의 특권이죠. 그들의 대화는 가벼웠지만 그 밑에는 더 깊은 연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오랜만에 진정한 공감대를 느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 인숙이 마지막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패트리샤에게 송글씨로 이메일 주소를 적은 카드를 살짝 건넸습니다. 시카고에 머무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냥 대화하고 싶으시면 그녀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제안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인숙 씨. 당신의 개입이 없었다면. 패트리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인숙은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야 해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며 패트리샤는 터미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카렌과 그녀의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수화물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카렌의 시선은 차갑게 패트리샤를 향했지만 패트리샤는 그녀의 눈빛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불편함, 어쩌면 부끄러움까지도. 인숙은 다른 비행편으로 이동하기 위해 지나가다가 카렌과 순간적으로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인숙의 표정은 중립적이었지만 그 단호함은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하면서 패트리샤는 불쾌한 만남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우정과 연결로 이어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시카고는 이제 그녀의 작업 일정에 있는 또 다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가능성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패트리샤는 내일 있을 웰링턴 파이낸셜과의 중요한 미팅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려 했지만 피로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오늘의 감정적 롤러코스터가 그녀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시켰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패트리샤가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도착했어요. 내일 아침에 볼 수 있을까요? 당신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택시가 시카고의 불빛 사이로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패트리시아는 이 여행이 어떻게 끝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웰링턴 파이낸셜 본사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세련된 유리타워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로비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녀는 이런 중요한 순간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존슨 씨를 위한 비콘 회의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접수원이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패트리샤는 마지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계약은 그녀의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웰링턴은 미국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였고 그들과의 협력은 그녀의 컨설팅 회사에 엄청난 신뢰성을 더할 것입니다. 비콘 회의실은 미시간 호수의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인상적인 코너 룸이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는 패트리샤가 만날 것으로 예상했던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리처드 웰링턴 엘리자베스 첸 최고 운영 책임자, 제임스 해리슨 인사부사장, 마이클 코헨 법률 고문, 그리고 패트리샤의 심장이 멈춘 듯했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카렌 윌리엄스였고 그녀의 이름표에는 인재 영입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카렌과 패트리샤의 눈이 마주쳤고 상호 인식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카렌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패트리샤는 자신의 얼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존슨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처드 웰링턴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트리샤는 전문가적인 미소를 지으며 각 임원들과 인사했습니다. 카렌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는 짧고 형식적인 악수를 건네며 얼굴에 굳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더군요. 카렌이 가볍게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통제되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미 서로 알고 있었군요. 리처드가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 더 수월하겠네요. 패트리샤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카고 회사들 중에서 하필 카렌이 일하는 곳에 와야 했다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악몽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우아한 분위기와 인상적인 전망도 이제는 위장된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카렌은 소개 과정 내내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평가적인 시선이 패트리샤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습니다. 비행기에서 그녀를 협박하려 했던 바로 그 여성이 이제 패트리샤의 직업적 미래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습니다. 14시 좌석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을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양성과 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PR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원합니다. 그의 말에 카렌이 살짝 움찔하는 것을 패트리샤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패트리샤는 깨달았습니다. 이 방안에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역학이 작동하고 있었고 그녀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처음 마주하는 적대적 환경이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웰링턴 파이낸셜이 진정한 포용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3가지 핵심 기회 영역을 확인했습니다. 패트리샤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카렌을 포함한 테이블 주변의 모든 임원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수년간의 경험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강해지는 것, 압박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패트리샤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설득력 있는 통계와 성공적으로 유사한 전략을 구현한 회사들의 사례 연구가 표시되었습니다. 회의실은 그녀의 발표에 열중했습니다. 카렌을 제외하고 그녀는 거리를 두고 있었고 가끔 메모를 하면서 얼굴은 전문적인 중립성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패트리샤는
카렌이 비행기에서 보여준 분노와 현재의 냉담한 태도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양성은 단순한 채용 숫자가 아닙니다. 패트리샤가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화적 변화, 모든 수준에서의 포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측정 가능한 책임성에 관한 것입니다. 패트리샤가 성과 측정 지표와 책임성 섹션에 도달했을 때 카렌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게 들리지만 카렌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니셔티브에 필요한 추가 자원과 인력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이미 타이트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은 전문적으로 표현되었지만 그 뒤에는 불신과 적대감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패트리샤와 카렌 사이를 번갈아 보았고 테이블 아래에서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윌리엄스 씨.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페이지 17에 상세한 비용 편익 분석이 있습니다. 유사한 회사들의 데이터를 보면 초기 투자 이후 대략 14개월 내의 투자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전환하여 세 가지 색상으로 구분된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다양성 이니셔티브가 혁신 증가, 직원 유지율 향상, 그리고 더 넓은 인재 풀 접근을 통해 어떻게 수익성을 실제로 개선하는지 보여줍니다. 리처드 웰링턴은 깊이 끄덕였고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설득력 있네요, 존슨 씨. 특히 혁신 지표가 인상적입니다. 엘리자베스 첸은 조용히 승인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패트리샤와 카렌 사이를 오가며 명백히 그들 사이의 역학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임스 해리슨이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진정으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업계별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패트리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 프레임워크의 첫 단계가 철저한 조직 평가인 겁니다. 모든 회사는 다르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이 계속되는 동안 패트리샤는 자신의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대답하며 카렌의 존재에 의해 동요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확신을 가지고 제시했고 자신의 프레임워크가 개인적인 정치와 관계없이 견고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비행기에서의 대립의 연장선이 되었습니다. 패트리샤가 정당하게 자신의 것인 공간을 양보하기를 거부하는 또 다른 장소였습니다. 멋진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존슨 씨. 리처드 웰링턴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끝나자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한 후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첸은 떠나기 전 패트리샤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고 제임스 해리스는 추가 질문을 위해 그녀의 명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카렌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간 후 그녀는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는 패트리샤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요. 카렌이 말했습니다. 그들만 남게 되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통제된 톤이었습니다. 그녀의 고급 향수 냄새가 그들 사이에 감돌았고 이전 만남에서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트리샤는 등을 똑바로 펴고 카렌과 직접 눈을 마주쳤습니다. 자신이 한치의 약점도 보이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시카고는 중요한 비즈니스 중심지고 웰링턴은 중요한 잠재 고객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확률이 그렇게 낮진 않아요. 카렌은 고급 시계를 조절하며 의도적으로 평범한 제스처처럼 보이게 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그녀의 부와 지위를 강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완벽하게 매니큐어 되어 있었고 반지는 비싼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강력한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매우 세련되었군요. 마지막 단어에 대한 미묘한 강조는 패트리샤가 무시하기로 선택한 함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웰링턴이 이 분야에서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믿습니다. 패트리샤는 가방에 마지막 서류를 넣으며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카렌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고 패트리샤는 자신의 공간이 침범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렌의 눈에는 비행기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특권의식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결정은 팀으로 내립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메시지는 수정처럼 명확했습니다. 카렌은 패트리샤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기업 언어로 포장된 은폐된 위협이었습니다. 물론이죠. 패트리샤가 의도적으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의 각 측면을 다양한 부서의 관심사에 맞게 접근한 것입니다. 카렌의 입술이 살짝 뒤틀렸습니다. 웃음인지 경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숙제를 해왔군요. 인상적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인상적이라는 단어는 마치 독을 품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이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패트리샤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카렌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항상 개인적인 일과 직업적인 일을 분리합니다, 존슨 씨. 당신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에는 이중성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패트리샤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렌이 마침내 떠나자 패트리샤는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대립을 처리했습니다. 비행기 좌석을 둘러싼 싸움은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모했습니다. 중대한 직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지의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높은 탑에서 도시는 작고 관리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샤는 앞으로 닥칠 어려움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레이크프론트 카페는 개조된 창고 건물 1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 노출된 벽돌, 그리고 따뜻한 나무 액센트가 결합된 공간은 도시의 역사와 현대적인 세련미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커피 향기와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모퉁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마커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도자기 머그잔을 들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녀를 보자마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웰링턴에서의 긴장된 만남 이후 위협이 되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안도감은 즉각적이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패트리샤가 그의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택시 잡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마커스는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그의 눈까지 도달하는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역 손님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정교한 헤어컷을 한 힙스터들이 많네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어땠어요? 패트리샤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잘 됐지만 상상도 못할 반전이 있었어요. 그녀가 카렌이 웰링턴의 인재 영입 책임자라는 놀라운 반전을 설명하자 마커스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중간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난 그 여자가 그들의 인재 책임자라고요? 그건 왜곡된 카르마 같은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했어요. 패트리샤가 카렌과의 마지막 대면을 설명했습니다. 회상만으로도 그녀의 목 뒤로 긴장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에는 진정한 걱정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당신의 제안을 방해할 것 같나요?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패트리샤는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가며 약간의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처받았을 때 놀라울 정도로 소심해질 수 있죠. 마커스가 완벽하게 이해하며 그녀의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패트리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그녀의 시선에서 내가 그녀의 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은 그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권위를 내 경력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대화는 더 가벼운 주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의 공유된 경험들, 어린 시절 이야기, 음악적 취향, 패트리샤가 직면한 직업적 도전과는 위안이 되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편안함이 있었고 최근의 만남을 초월하는 연결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카페에 울려 퍼졌고 패트리샤는 오랜만에 진정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마커스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그녀가 필요로 했던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판단 없는 동료의 공유된 경험에 근거한 이해, 그리고 그녀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작은 휴식. 갑자기 패트리샤의 전화가 그들의 공유된 웃음의 순간을 방해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자 리처드 웰링턴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존슨 씨,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고 기대와 달리 흥분된 톤이었습니다.
패트리샤는 마커스에게 잠시만요라는 제스처를 취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뉴스에 대비해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존슨 씨, 오늘 아침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후속 연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리처드 웰링턴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습니다. 패트리샤는 마커스에게 손가락을 들어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웰링턴 씨. 제가 도울 일이 있으신가요? 팀과 제가 당신이 떠난 직후 제안을 논의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패트리샤의 맥박이 빨라졌고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긴장되게 움직였습니다. 리처드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사회에서 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당신의 접근 방식이 정확히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패트리샤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은 마커스를 향해 승리의 빛을 발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더 있습니다. 리처드가 계속했습니다. 내일 저녁 시카고 문화센터에서 자선 무도회를 개최합니다. 소외된 지역사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모금 행사입니다. 우리의 특별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전에 이사회 구성원 몇 명을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패트리샤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업무상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제안이 승인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정장 복장이고 여곰씨에 시작합니다. 동반자를 데려오셔도 좋습니다. 전화를 끊자 패트리샤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마커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이 내 제안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즉시요. 그리고 내일 그들의 자선 무도회에 초대받았어요. 마커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하지만 카렌은 어떻게 된 거죠? 그녀가 반대하지 않았나요? 패트리샤는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리처드가 그녀를 무시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웰링턴의 내부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아마도 다양성과 포용성이 단순한 PR 이상의 의미를 갖는 누군가가 있나 봐요. 마커스가 추측했습니다. 당신의 제안이 정확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패트리샤는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게임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카렌이 비행기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마커스가 웃었습니다. 운명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상하죠. 그런데 이 특별한 초대로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패트리샤는 잠시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장난기 어린 빛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턱시도 있어요? 내일 저녁 자선 무도회에 동반자가 필요해요. 마커스의 미소가 더 커졌습니다. 운이 좋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동반하는 것은 영광일 거예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패트리샤는 단순한 전문적인 연결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원래 이 출장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복잡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무도회 준비를 해야겠네요. 패트리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방문할 시간도 내야 해요.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거든요. 마커스는 이해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중요하죠. 내일 저녁에 봐요, 패트리샤. 그녀가 카페를 떠날 때 패트리샤는 이상하게도 카렌에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불쾌한 만남이 없었다면 그녀는 지금 이 모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패트리샤의 어머니 비비안 존스는 미시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레이크쇼어 드라이브의 우아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투쟁과 성공이 새겨진 그녀의 얼굴에는 지혜와 힘이 공존했습니다. 비비안은 은퇴한 의사로 품위 있는 자세와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소중한 딸 비비안이 문간에서 따뜻하게 패트리샤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향수 샤넬 노부보는 패트리샤의 어린 시절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생일에도 항상 정확히 시간을 지키는구나. 생일 축하해요, 엄마. 패트리샤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친숙한 존재에서 지금까지의 여정 중 경험한 혼란 속에서 위안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자리를 잡고 레드와인 한 잔을 들고
패트리샤는 지난 이틀 동안의 놀라운 사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비행기에서의 대립, 인숙과의 우정, 마커스와의 만남, 그리고 카렌이 웰링턴 파이낸셜에서 일한다는 충격적인 발견까지. 비비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그녀의 눈은 분노와 재미가 섞인 표정으로 빛났습니다. 우주는 정말 특이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 않니?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몇 명의 강력한 동맹자를 얻은 것 같네. 인숙은 정말 놀라웠어요. 패트리샤가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을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개입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목소리를 높이기로 선택했어요.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그 패턴을 알아보지. 비비안이 지혜롭게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연구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커스, 그는 유망한 젊은이처럼 들리는구나. 패트리샤는 미소를 지었고 평소에 침착한 표정에 수줍음이 살짝 비쳤습니다. 방금 만났을 뿐인데 그에게 뭔가가 있어요. 그는 똑똑하고 사려 깊고 대화하기 쉬워요. 비비안은 경험 많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내 눈에 그런 빛이 없었구나, 패트리샤. 엄마, 패트리샤가 말을 돌렸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걸까요? 내가 그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비비안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단다. 너의 아버지와 나도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싫어했었지. 패트리샤는 놀라서 눈썹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요? 그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는 완전한 고집불통이었어. 비비안이 미소를 지으며 회상했습니다. 병원 이사회 미팅에서 나를 무시했고 나는 그에게 그가 얼마나 무례한지 정확히 알려주기로 결심했지. 커피 한 잔을 그의 셔츠에 쏟아버렸어. 두 여성은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이 공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가벼운 주제로 흘러갔지만 패트리샤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일의 무도회와 잠재적인 계약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비비안은 선물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네 할머니가 남긴 거야. 그녀는 내가 네 나이 즈음 됐을 때 이걸 주었지. 패트리샤는 상자를 열고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하지만 클래식한 디자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했어. 품위는 결코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비비안이 패트리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무도회에 완벽할 거야. 어머니의 아파트를 떠날 때 패트리샤는 내일의 도전에 대한 새로운 결의로 충만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강인함을 물려받았고 이제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카렌이 그녀의 길을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할머니의 진주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강한 여성들의 계보에서 온 여성. 다음 날 아침 패트리샤의 호텔 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존슨 씨, 웰링턴의 엘리자베스 첸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도회 전에 커피를 마시며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패트리샤는 의외의 요청에 잠시 놀랐습니다. 웰링턴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개별 미팅을 요청한 것은 분명 단순한 사교적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물론이죠, 첸 씨. 11시에 제 호텔 근처 카페는 어떨까요? 완벽하군요. 감사합니다. 패트리샤는 정확히 10시 50분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일찍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이런 갑작스러운 미팅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엘리자베스 첸은 이미 대형 화분 야자수로 부분적으로 가려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50대의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으로 우아한 실버 단발 헤어스타일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패트리샤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악수는 단단했고 미소는 전문적이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짧은 통지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문한 후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에스프레소, 패트리샤에게는 아메리카노. 엘리자베스는 약간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계약이 더 진행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웰링턴 내부의 역학관계 중 당신이 이해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패트리샤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 팀 내에는 진정한 다양성 이니셔티브에 저항하는 파벌이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좋은 홍보를 생성하는 표면적인 노력에 만족하고 있죠. 그리고 카렌 윌리엄스가 그 파벌의 일부군요. 패트리샤가 결론지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진술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다양성 지표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명성을 쌓았어요. 당신의 제안은 그녀의 영역을 위협합니다. 패트리샤는 커피를 홀짝이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리처드는 내 제안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교차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자베스는 더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만 이야기하자면 리처드의 딸이 최근에 그녀가 남성클럽 독성 문화라고 표현한 것 때문에 금융 분야에서 유망한 경력을 포기했어요. 이것이 그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죠. 패트리샤는 이 정보를 흡수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제 제안이 그의 개인적인 아젠다와 일치했군요. 정확해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제안이 가치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엘리자베스가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당신의 프레임워크는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자베스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경고하고 싶어요. 카렌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이미 당신의 제안에 구멍을 찾기 위해 팀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무도회에서 뭔가를 시도할까요? 패트리샤가 물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입술이 미세하게 뒤틀렸습니다. 아마도요. 그녀는 이사회 구성원들과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도회는 공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 게임이 벌어지는 또 다른 장소일 뿐이죠. 커피를 마치며 엘리자베스는 패트리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편이에요. 그냥 조심하세요. 그리고 웰링턴에서 동맹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헤어지면서 패트리샤는 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웰링턴의 정치는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엘리자베스라는 강력한 동맹자가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패트리샤는 저녁 무도회를 위한 준비와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사교 행사가 아니라 그녀의 제안과 경력을 위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패트리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숙이었습니다. 무도회 전에 잠시 만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패트리샤는 동의했고 오후 5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가면서 패트리샤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경고는 그녀가 이미 의심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카렌은 그녀의 적이었고 단지 좌석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대표하는 모든 것 때문이었습니다. 변화, 진정한 포용, 그리고 카렌이 쌓아온 위장된 다양성의 세계를 뒤흔드는 모든 것에 정확히 5시에 인숙이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항공사 유니폼 대신 우아한 캐주얼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이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품위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 호텔 라운지의 조용한 구석 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공식 소식을 받았어요. 인숙이 밝은 미소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평소에 절제된 표정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객실 승무원 감독관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요. 패트리샤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쁘네요, 인숙 씨. 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다가 표정이 더 진지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매니저가 윌리엄스 상황을 처리한 방식을 전문성 있는 압박 상황 대처의 예로 특별히 언급했어요. 윌리엄스 씨가 자주 불만을 제기하는 승객으로 알려져 있더군요. 패트리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그녀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인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건 아니에요. 오늘 밤 웰링턴의 자선 무도회에 간다고 들었어요. 패트리샤가 확인하자 인숙은 자신의 지식에 대한 그녀의 놀라움을 보고 설명했습니다. 시카고는 특정 서클에서는 작은 도시예요. 제 남동생이 웰링턴의 법무부서에서 일해요. 그가 당신의 프레젠테이션 이후 카렌이 동요하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리처드 웰링턴이 당신의 제안을 지지하며 그녀를 직접적으로 반대했다고 해요. 패트리샤는 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아직도 나를 막으려고 하고 있군요. 내 동생에 따르면
인숙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카렌은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당신의 제안에서 결함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오늘 밤 어떤 각도든 개인적이든 전문적이든 당신을 불신하게 만들 방법을 찾을 거예요. 무도회에서요? 그건 너무 명백하지 않을까요? 패트리샤가 물었습니다. 인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사교 행사가 가장 위험한 전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패트리샤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동생은 내게 추가 초대장을 얻어줬어요. 인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짓궂게 반짝였습니다. 내 승진을 축하하는 방법으로요. 그러니 만약 카렌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한다면 2명의 증인이 있을 거예요. 당신과 나. 패트리샤는 감정이 복받쳐 거의 말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낯선 도시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맹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인숙 씨? 우리는 거의 모르는 사이인데. 인숙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한 흑인 간호사가 병원에서 나를 도와주었어요. 그녀는 내가 외국인 악센트 때문에 무시당할 때 나를 위해 일어섰죠. 그녀는 우리가 서로를 지지할 때 더 강해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옳았어요. 패트리샤는 감사함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감사할 것 없어요. 인숙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카렌에게 맞서는 것을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요. 그들이 일어나 헤어질 때 패트리샤는 갑자기 무도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카렌이 무슨 계략을 꾸미든 그녀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패트리샤는 침대 위에 펼쳐진 이브닝 드레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드나이트 블루 색상의 롱 드레스는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반사하는 미묘한 은색 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패트리샤의 전문적인 환경을 항해하는 접근 방식을 반영했습니다. 주목할 만하지만 과시적이지 않고 기억에 남지만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 서서 패트리샤는 할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며 그녀의 유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세 세대의 강인한 여성들이 자신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이제 그녀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목걸이의 진주는 오래된 지혜와 현대적인 힘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마무리하며 자신의 반영을 연구했습니다. 오늘 밤은 단순한 사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제안, 그녀의 비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녀의 가치를 위한 전투장이었습니다. 카렌이 어떤 계략을 꾸미든 그녀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메이크업 브러쉬를 내려놓으며 패트리샤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마커스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밤이 기대돼요. 공정한 경고. 나는 춤을 못 춰요. 민망한 수준이에요. 그 메시지는 패트리샤의 입가에 진정한 미소를 자아냈습니다. 모든 긴장 속에서 잠시 휴식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댄스플로어 가장자리에 머물 거예요. 그녀가 답장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인숙과 흥미로운 만남을 가졌어요. 말해줄 게 많아요. 그의 답장이 곧 도착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샴페인과 함께하는 기업 드라마는 금요일 밤의 완벽한 조합인 것 같군요. 드레스를 입으며 패트리샤는 지난 이틀 동안 그녀의 삶에 들어온 다양한 인물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존엄성과 연대감을 가진 인숙, 유머와 이해력을 갖춘 마커스, 계산된 경고를 제공한 엘리자베스, 그리고 거의 가려지지 않는 저기를 가진 카렌. 단순한 출장이 시작된 것이 복잡한 동맹과 적대 관계의 네트워크로 변모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패트리샤는 호텔 로비에서 마커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클래식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의 넓은 어깨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자신감과 차분함을 전달했고 이는 패트리샤의 결의를 보완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그가 그녀에게 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꽤 멋져 보이네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팔을 잡으며 그녀는 직업적 걱정을 넘어서는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리무진에 올라타며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인숙과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했나요? 완전한 전장 보고서가 필요해요. 패트리샤는 웃었지만 그녀의 눈은 진지함을 유지했습니다. 웰링턴 내부에 파벌이 있어요. 카렌은 진정한 변화보다 표면적인 다양성을 선호하는 그룹의 일부예요.
그녀는 내 제안이 그녀의 영역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뭔가를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패트리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숙의 동생이 웰링턴에서 일하는데 카렌이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내 제안에서 결함을 찾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마커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차가 시카고 문화센터를 향해 달리는 동안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사적인 건물이 우아한 조명으로 빛나며 다가올 때 패트리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됐어요? 마키오스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완벽하게요, 패트리샤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녀의 눈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시카고 문화센터는 세기의 우아함을 자랑했습니다. 대공화국 로툰대는 정교하게 배치된 원형 테이블들이 춤을 추기 위한 중앙 공간을 둘러싸고 있었고 현악 4중주단이 세련된 배경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천장 아래에서 시카고의 금융 엘리트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한 웃음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샤와 마커스가 입장하자 온 방의 시선이 일순간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패트리샤의 미드나이트 블루 드레스는 오래된 건물의 금색 조명 아래에서 마치 별이 빛나는 밤하늘처럼 빛났고 마커스의 턱시도는 그의 인상적인 체격을 완벽하게 돋보이게 했습니다. 패트리샤 오실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리처드 웰링턴이 그들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는 턱시도 차림이 완벽했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마커스를 소개했고 두 남자 사이의 단단한 악수와 쉬운 대화를 만족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리처드는 그들을 줄리안 워싱턴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50대의 흑인 이사회 구성원으로 조용한 권위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존슨 씨. 리처드가 당신의 일에 대해 많은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광입니다. 패트리샤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잠재적인 동맹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웰링턴의 현재 도전과 기회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줄리안의 따뜻한 미소에는 공유된 이해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로 백인 공간에서 흑인 전문가들 사이에 자주 전해지는 조용한 인식이었습니다. 밤 내내 패트리샤는 사교 모임을 능숙하게 헤쳐나갔습니다. 마커스를 다양한 임원들에게 소개하고 계산된 미소와 신중하게 구성된 질문들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카렌이 그런 상호작용에서 눈에 띄게 부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패트리샤는 때때로 그녀가 홀 건너편에서 화려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직원들을 지시하거나 나이 많은 이사회 구성원들과 집중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피하고 있어요. 저녁 식사를 위해 지정된 자리를 찾으며 마커스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고 있군요. 예상했던 일이죠. 패트리샤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깨지지 않았지만 내면의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만이 이 방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의 테이블에는 줄리안, 엘리자베스, 그리고 몇몇 다른 웰링턴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패트리샤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고 전문 지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줄리안이 메인 코스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그것을 숫자 게임으로 보는 대신 문화적 변화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패트리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프레임워크는 직원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통합을 강조합니다. 채용에서 승진, 유지까지 모든 측면이 포함되죠. 그녀의 말이 테이블 주변에서 인정의 고개 끄덕임을 이끌어냈습니다. 패트리샤는 엘리자베스의 미소에서 승인을, 줄리안의 눈빛에서 존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카렌이 그들의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미소는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보였습니다. 모두 저녁을 즐기고 계신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을 훑다가 잠시 패트리샤에게 머물렀습니다. 공식 프로그램이 곧 시작됩니다. 카렌이 떠나자 줄리안이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지 못하죠. 그렇지 않나요? 패트리샤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더 진행됨에 따라 그녀는 카렌의 영향력이 그녀가 처음에 두려워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프로그램이 끝나고 밴드가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패트리샤는 인숙이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행사장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동생, 턱시도를 잘 차려입은 젊은 남성이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그들이 다가오자 패트리샤가 말했습니다. 동생이 추가 초대장을 구했어요. 인숙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미묘한 메이크업은 평소의 항공사 유니폼과는 다른 그녀의 우아함을 강조했습니다. 제 승진을 축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인숙의 승진 소식이 근처를 지나가던 리처드 웰링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승진이요? 축하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일하시나요? 실례지만 성함이? 김인숙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스카이 웨스트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감독관이에요. 리처드의 얼굴에 인식의 빛이 번졌습니다. 당신은 패트리샤와 카렌이 함께 탔던 비행기의 승무원이었군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만남이었죠. 이 순간의 연결은 멀리서 지켜보던 카렌에게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비행기에서의 그녀의 행동,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녀의 상사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춤추시겠어요? 마커스가 패트리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댄스 플로어에서 그는 그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카렌은 이제 게임에서 졌어요. 패트리샤는 미소를 지었고 마침내 긴장을 풀었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오는 것 같아요. 춤을 추는 동안 그들은 방 주변의 다양한 권력 역학을 관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첸은 몇몇 이사회 구성원들과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었고 줄리아는 자신의 테이블에서 중요해 보이는 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카렌은 이제 조용한 대화를 위해 리처드를 구석으로 끌어들이려 시도하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명백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음악이 잠시 멈추자 리처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여기 계셔서 기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특별 손님인 패트리샤 존슨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웰링턴이 진정한 포용적 리더십을 향해 전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패트리샤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카렌의 표정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멋진 무도회를 가능하게 한 우리의 인재 영입 책임자 카렌 윌리엄스에게 감사드립니다. 리처드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의 톤이 약간 변했습니다. 그것은 미묘했지만 룸의 정치적 현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했습니다. 이벤트가 계속되면서 패트리샤는 마침내 카렌과 직접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홀의 조용한 한쪽 끝에서 서로 마주 섰습니다. 인상적인 연결을 가지고 계시네요. 존슨 씨, 카렌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비행기 사건을 이용해 여기까지 오다니 꽤 영리하군요. 패트리샤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 자리를 주장한 것처럼 나는 단지 내 가치를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내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내 자리였기 때문이었어요. 웰링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카렌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패트리샤가 동의했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과 함께 일할 날들이 기대돼요, 윌리엄스 씨.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서로에게서. 패트리샤가 떠나자 그녀는 자신의 말이 카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진정한 도전이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초대였습니다. 무도회장을 가로질러 마커스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패트리샤는 자신이 단지 사업적 승리만이 아닌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달 후 패트리샤는 웰링턴 파이낸셜의 임시 사무실에 앉아 오후의 햇살에 빛나는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도시는 그녀가 지난 몇 주 동안 경험한 변화만큼이나 광대하고 경이로웠습니다. 지난 몇 주는 강렬하면서도 보람찼습니다. 그녀의 다양성과 포용성 이니셔티브는 리처드 웰링턴의 열정적인 지지와 엘리자베스 첸의 직접적인 감독에 구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몇몇 임원들도
이제는 그녀의 비전에 완전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카렌 윌리엄스는 전문적으로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었습니다. 비행기에서의 대립과 자선 무도회에서의 결과는 그녀가 패트리샤의 제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녀의 협력은 마지못해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녀의 행동과 리처드의 확실한 지지를 공유하는 지식에 의해 보장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가벼운 소리가 패트리샤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인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캐주얼한 옷차림에 새로운 직책에서 비롯된 고요한 자신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인사하러 왔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동생이 당신이 여기 있을 거라고 말해줬어요. 두 여성은 쉽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우정은 공유된 경험을 통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인숙은 자신의 승진에 항공사 내 다양성 문제를 감독하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열정적으로 받아들인 책임이었습니다. 당신과 카렌의 대립이 결국 많은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어요. 인숙이 관찰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당한 공간을 지키는 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파동을 만들기도 하죠. 패트리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매우 다르게 진행되었을 거예요. 가끔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인숙이 떠난 후 패트리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커스의 메시지였습니다. 시카고에 방금 도착했어요. 오늘 저녁 식사 어때요? 패트리샤는 웃으며 긍정적으로 답장했습니다. 마커스와의 관계는 지난 몇 주 동안 깊어졌고 공유된 경험에 기반한 초기 연결을 넘어 더 의미 있고 개인적인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전화를 했고 그녀가 컨설팅 일로 도시를 오갈 때마다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윈도우로 다시 시선을 돌리며 비행기 좌석을 둘러싼 이상한 대립으로 시작된 사건들의 연쇄를 생각했습니다. 차별의 순간으로 시작된 것이 중요한 직업적 기회와 가치 있는 개인적 연결의 문을 예상치 못하게 열었습니다. 그녀의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리처드로부터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다양성 이니셔티브가 다른 여러 웰링턴 지사로 확장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컨설팅 회사의 엄청난 성장을 의미했고 더 많은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패트리샤는 자신의 소지품을 모으며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포용성을 향한 긴 여정이 단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렌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었고 그녀 자신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인숙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금 웰링턴 파이낸셜에서 구현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완벽한 은유였습니다. 시카고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가운데 패트리샤는 처음으로 완전히 자신의 피부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